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시간입니다. 회계감사, 동차 회계감사 첫 시간이고요. 첫 시간이라서 오리엔테이션 먼저 하고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지금 회계법인에서 이제 파트너로 실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무리경영 아카데미랑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서 회계감사랑 기업법, 정부회계 강의하고 있고, 한양대학교에서도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한양대에서 강의하고 하루는 학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맨 처음에 3일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업무를 처음 시작했고요. 역시나 이제 감사본부에서 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군본부, 국방부 딱 봐도 이제 냄새가 나죠.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이런 실무를 했고 회계사를 따고 저는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다 회계 업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본인들 군대 얘기 막 하잖아요. 남자들끼리 잘 안 하면 안 되는데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군대에서 회계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계속 회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촌회계법인이라는 곳에서 이제 조금 실무를 더 쌓다가 여기 현무회계법인에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랑 실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요거예요. 이제 회계감사를 들으셨던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회계감사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회계감사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1차 시험에는 없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실 텐데, 자, 일단은 풀이 형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2차 과목은 서술형이 기본입니다. 자, 근데 서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장을 그냥 쭉 서술해야 되느냐? 요런 건 아니에요. 문장을 쭉 서술해야 되는 서술형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답형이라고 해서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서류의 이름을 쓰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형태나 특정 특성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게 있죠. 그래서 문장 서술은 뭐뭐함, 뭐뭐 한다로 끝나는 거고 단답형은 단어로 끝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렇게 별표를 쳐놓는 건데 요즘 트렌드 문제입니다. 요즘 트렌드 문제가 OX 문제예요. OX 문제가 뭐냐? 문장을 쭉 써줘요. 한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각각 여러분들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파악한 다음에 틀린 문장이면 이유를 쓰는 겁니다. 맞는 문장이면 이유를 안 써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OX 문제인데 최근에 OX 문제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OX 문제가 한 35문제 나왔어요. 상당히 크죠. 한 문제당 1점이라고 해도 35문제죠. 자, 그만큼 예전에는 문장 서술형이 많았다면 이쪽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중요시하는 건 맞지만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OX 문제가 조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지선지인데 이거는 뭐냐면 문장이 한 10개가 있어요. 그중에 잘못된 문장 한 3개만 고르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써주세요. 요겁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객관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처럼 주관식도 있지만 3번, 4번처럼 객관식도 있고요. 5번은 이제 계산 문제, 이런 문제도 가끔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교재를 보시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계산 문제가 등장하는 데가 딱 한 단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도 뭐 등장을 하겠지만 거의 이제 산수 수준이고 챕터 9단원 표본 감사라고 해서 우리 통계 관련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때 빼고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거의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년도 나왔고 재작년도 나왔지만 9단원 내용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드리면 좀 보너스 문제 성격의 계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단순히 서술하는 거 외에도 다른 형태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출제 형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게 풀이 형태라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문제 자체가 출제되느냐예요. 문제 자체를 보면 크게 이제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얘는 이제 마지막이고요. 크게 3가지만 일단 볼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계감사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회계감사 기준서라는 별도의 기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서를 암기하는 형태가 있고요. 사례 형태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땡땡 회계법인이 주식회사 A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수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스토리 없이 생 암기한 걸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쭉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내가 암기한 거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암기한 거 쓰는 것도 있고요. OX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건 이제 매칭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케이스 3. 요게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문제 1번이 이렇게 나왔어요. 케이스 형태. 우리 사례형 문제인데 암기형이 아니에요. 회계감사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조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 게 기본적으로 다들 어려워합니다. 유해생도 어려워하고 동차생도 어려워하고 심지어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가 많아요. 재작년 문제 같은 경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도전만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케이스가 3개가 있지만 얘는 어차피 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산형, 논리형. 계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논리형은 이런 게 나옵니다. 특정 제도, 특정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쓰세요. 이런 거. 이런 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암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논리형 문제도 어떻게 푸는지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회계감사 나와요. 자, 세 번째인데 그렇다면 이제 회계감사가 도대체 과목 자체, 과목의 특징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는 재무회계랑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자, 재무회계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 문제가 회계상 거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식회사 A가 토지를 100만 원에 취득했다. 이런 게 나왔을 때 문제가 뭐냐? 다음에 회계 처리를 수행하세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뭘 쓴다? 회계 처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계상 거래를 묻는 거고 그 결과가 정답. 자, 근데 회계감사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반대가 뭐냐? 재무제표가 딱 주어져요. 재무제표가 먼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회계상 거래가 맞니? 확인해 보세요. 정확히 역순으로 가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재무회계는 물론 재무회계가 훨씬 어렵죠. 어려운데 재무회계는 시간 순서대로 가요.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에 따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재무제표라는 건 뭐예요? 결국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뭡니까? 과거 사건의 기록을 먼저 보고 그 과거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낯섭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랑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회계 처리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는 거. 자,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에 대해서 뭘 확인해 봐야 되냐라고 하면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도대체 이 회계 처리, 네가 토지 100, 현금 100에 대한 회계 처리가 실제 맞는 거니? 네가 속된 말로 구라친 거 아니야? 그래서 뭘 찾나?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찾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토지랑 현금, 그러니까 토지 100을 현금 100을 주고 취득을 했다. 현금 100을 주고 토지를 취득했다. 이런 회계 처리가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회계감사는 요거예요. 실제로 요게 맞는 회계 처리냐? 실제로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도 이렇게 한 거니?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탐정이 되는 과정이에요. 자, 탐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회계 처리가 딱 있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라고 하시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성형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네? 그런 거 어려운 거 말고. 자, 일단은 뭘 해야 되냐? 물어보겠죠. 왜 취득했어요? 왜 취득했어요? 아니면 이 토지 뭡니까? 어떤 토지예요? 어디 있는 토지예요? 물어볼 겁니다. 그게 회계감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물어봅니다. 네, 질문. 회계감사 감사 기술 중에 하나가 질문이에요.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뭘 확인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계사님,
저희가 현금 100으로 저기 충청도에 있는 모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서 주세요. 등본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뭐 출금을 확인하거나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회계감사입니다. 증거 찾는 거, 증거. 그래서 실제로 벌어진 이 회계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서류 확인하고 이게 회계감사의 전부예요. 예, 전부입니다. 하지만 책이 두꺼운 건 이유가 있겠죠. 전부라고는 하지만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숨겨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회계감사인데 그렇다면 이 증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증거란 게 뭐고 얼마나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까? 의문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각기 다른 거죠. 여러분들도 다르고 저도 다르고 서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 예,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회계감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갭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 이런 친구들이 갭인데 게스라고 해서 회계감사 기준이란 게 있어서 회계감사에서 정리하는 증거는 뭐고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증거를 수집하세요라고 다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바로 이 회계감사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계감사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암기 과목이긴 맞아요. 근데 회계감사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뭐가 있었겠어요. 회계가 먼저 있었고 그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태어난 게 회계감사라는 과목일 겁니다. 즉 이론이 먼저 생긴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생겼다? 실무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실무 중심의 과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운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암기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이해가 필수예요. 왜 이해가 필수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무가 먼저이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암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생암기가 되면 효율성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암기에 앞서서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이해를 하면 뭐가 좋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하면 어떤 감사 절차를 한다. 제가 특정 단원을 이제 뭐 설명을 드리면 그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고 그 상상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암기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암기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회계감사의 특징은 계산 문제가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계산 문제를 좋아하죠.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계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OX 문제는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회계감사 기준서 내용이 뭘까? 요런 의문이 들 텐데, 자, 제가 예시를 들어왔어요. 자, 회계감사 내용을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쉬운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예시 첫 번째. 한식을 먹을 때 쓰는 도구를 모두 서술하시오. 자, 한식을 먹을 때 쓰는 도구 뭐가 있어요? 성형. 젓가락, 숟가락. 정답입니다. 예. 이 정도는 맞춰야죠. 예. 숟가락, 젓가락. 자, 뭐도 돼요. 여러분들 이제 실무, 음식 먹는 거 실무 잘 알잖아요. 음식 먹을 때 뭐도 써요. 포크도 쓰고 나이프도 쓰고 다 쓰죠. 포크, 나이프, 심지어 주걱도 됩니다. 다 돼요. 자, 근데 기준서는 뭐다?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했다? 기준서에는 딱 정했어요. 한식을 먹을 때는 오직 숟가락과 젓가락만 먹고요. 포크, 나이프는 기준서에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다? 요거예요, 요거. 물론 요거를 하면 심사가 아니라 이제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세모를 줄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정답이 있긴 해요. 요게 이제 기준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한 걸 막 쓰면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되는 기준을 뭐가 알려주냐? 기준서가 알려줍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한식을 먹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이건 좀 더 어렵죠. 왜 어려워요? 이거는 딱딱딱 여러분들이 명사 형태로 기억이 남아요. 근데 얘는 뭐다? 명사가 아니죠. 과정이에요, 과정. 자, 어떻게 상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밥을 먹고 있다고 상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손잡이라고 가정하면 오른손을 든다, 수저를 잡는다, 국을 푼다, 입에 넣는다, 이런 과정을 상상하면서 쓰잖아요. 예,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 기준서 내용을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가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식을 먹음으로써 얻는 효익을 서술하세요. 배가 부른다, 살이 찐다, 몸이 커진다. 자, 이런 거 다 효익이지만 기준서에서 효익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것만 적으라는 거예요. 이게 회계감사 기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무가 기본이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실무를 바탕으로 정형화된 답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회계감사 기준서의 특징이고요. 자, 중요한 내용이죠. 회계감사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목이 좀 건조해서 삑사리가 자꾸 나네요. 자, 원래 잘 안 나는데. 자, 회계감사 공부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중요합니다. 동차생 기준이에요. 자, 일단은 3월에 개강을 했잖아요. 시험이 6월 말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학습입니다. 실강생분들은 좋죠. 그냥 제 수업 시간표대로 쭉쭉 가시면 돼요. 이게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한꺼번에 그냥 막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회계감사를 너무 빨리 듣잖아요. 그러면 결국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뭐냐? 그냥 필기만 남습니다. 이해 없이 필기만 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차곡차곡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방식. 벼락치기 하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자, 두 번째. 어차피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시험이 딱 4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암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게 토시 하나 다 암기하겠다?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실패 지름길입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암기에 지나치게 집착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과투입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갈 거냐? 첫 번째는 이제 수업이에요.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냐? 기본 이론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최근 11개년 기출 문제가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두꺼운 이유가 바로 요 11개년 기출 문제랑 풀이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을 통해서 이론과 문제 풀이를 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야겠죠. 자, 복습은 당연히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회계감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며칠 쉬면은 까먹어요. 근데 회계감사의 장점은 뭐냐면 복습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복습이 길어져요. 근데 암기를 안 하고 내용 이해 위주로 가겠다. 그러면은 복습 시간이 조금 짧아집니다. 그래서 동차생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면서 꾸준히 반복을 하세요. 예. 그래서 실강 듣는 분들은 제가 수업이 9시 반이지만 9시부터 와서 꼭 30분은 복습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복습 공개 특강을 올려놨어요.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 동차 과정에서는 요 복습 공개 특강을 복습 강의를 여기서 이게 칠판에서 하고 그거를 모아서 공개 특강으로 이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조금 리마인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자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도 다 듣고 복습도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그 교재 중에 이제 필수 암기랑 OX 200제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얇아요. 되게 얇은데 기준서 제가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 기준서 문장 중에 정말 꼭 알아야 될 문장들 요거를 아주 얇은 교재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OX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OX 문제 기출 문제를 200개를 제가 뽑았어요. 전부 다 기출 문제입니다. 사실 한 180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개는 제가 기출을 응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요래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5월 달부터는 요걸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4월부터라도 진도가 조금 맞으면 하셔도 됩니다. 예, 요거는 다음 스텝.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교재 중에 이제 실전 문제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출간이 됐는데 인쇄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케이스 3 사례 문제 기준서 암기가 아닌데 완전 사례형 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과거 제가 냈던 모의고사 GS 이제 한 5회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어봐요.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말씀드려요. 일단은 사례 문제는 풀지 마세요. 풀지 마시고 실전 모의는 기본적으로 마시되 내가 정말 불안하다 아니면 내 실력을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 한 3회 정도만 푸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1회부터 5회까지가 있는데 1회가 난이도가 제일 낮고요. 5회가 제일 높아요. 이런 식으로 난이도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회까지만 푸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4, 5회는 작년에 이제 유해생들이 GS를 많이 했는데 유해생들도 60점이 못 넘었어요. 대부분. 예, 그런 어려운 문제니까 3회까지만 푸세요. 3회도 사실 좀 어렵고 1, 2회가 만만합니다. 자, 그다음에 GS 하지 마세요. 예,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GS 어차피 어렵게 내거든요. 어렵게 내기 때문에 도전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내용들 더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요것도 질문이 많아서 제가 올해 새롭게 준비한 목차입니다. 자, 회독별로 목표치를 제가 정해놨어요. 여러분들 좀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1회독입니다. 자, 1회독은 아까 얘기했던 스텝 1, 2예요. 그러니까 수업 듣고 복습하고 그러면 실제로 환산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재미를 위해서 제가 이제 환산을 해보면 한 40점에서 5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실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회독이 됐을 경우에 난 요걸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목표치를 세우세요. 첫 번째, 자, 회계감사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수업 시간에 회계감사의 큰 전체 플로우를 자주 그려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그 강의 자료로 배포한 한 장짜리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요거 회계감사 전체 플로우 요약 요거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이 챕터 1부터 15까지 내용이 쭉 있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칠판에 그려드릴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쓸 수 있어야 돼요. 1회독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자주 그려드릴 거고 계속 설명드릴 거고 심지어 제가 이거 OT 끝나고 바로 또 그려드릴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1회독을 하면. 두 번째, 큰 그림 내에 각 주제가 무엇인지는 써야 돼요. 큰 그림 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제들 요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별 이해한 내용을 부모님께 대충 설명했어요. 대충 강조했죠. 자, 대충 부모님께 가끔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분들은 밤에 대화하셔도 되고 멀리 사시는 분들은 통화하셔도 돼요. 자, 통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그 정도면 돼요. 대충. 이게 회계감사입니다. 친구 안 됩니다. 친구는 절교할 거예요. 친구가. 친구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안 되고 부모님만. 부모님은 이해해 주실 겁니다. 자, 네 번째. 객관식으로 만약에 회계감사가 주관식이 아니라 정말 객관식으로 쉽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60점은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회계감사가 주관식 서술형이니까 어려운 거지 이걸 객관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상당히 쉬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60점은 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1회독 했을 때 목표 요 정도는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1회독이 끝나고 2회독, 3회독이 됐습니다. 자, 그때는 점수가 한 50점에서 65점 정도 나올 수 있는 실력을 갖춰주실 거예요. 자, 이때 목표 첫 번째, 일단 1회독 목표치는 다 해야죠. 요건 다 하고요. 두 번째, 자, 큰 그림 내에 세부 주제를 제가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1회독 때. 그 세부 주제별로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주관식으로 나온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문장은 못 써요. 문장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써야 되냐? 키워드는 쓸 수 있어요. 키워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드릴 텐데 이 암기형, 기준서 암기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키워드 중심의 암기입니다. 뭐 앞글자 따는 거 뭐 이런 거 다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서 채점을 할 때도 그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키워드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요. 문장은 못 쓰더라도. 자, 네 번째, 기출 OX 문제. OX 문제가 나왔을 때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정도. 요 정도가 되면 제 생각에 한 50점에서 65점. 그래서 시험이 조금 쉽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고 어렵게 나왔다. 그럼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최종 목표입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60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1회독과 2, 3회독 앞서서 있던 목표치는 다 달성해야 됩니다. 다 달성하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200제랑 OX 200제 있습니다. 그 200제 문제 중에 대부분의 문제에 키워드 정도는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필수암기 200제 그 중에 대부분의 내용을 키워드 정도는 쓰겠다. 문장은 못 쓰더라도 이 정도는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OX 문제는 다 맞추고요. 내가 왜 틀린지도 알 수 있다. 이 정도면 되면 실력이 거의 동차 수준에서는 거의 완성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동차에서는 진짜 OX 문제는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각오로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여유가 돼서 실전 모의고사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잘 풀리네. 생각보다 요 정도면 성공한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합격 가능성 많이 높습니다. 예, 요렇게가 최종 목표예요, 여러분들의.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노하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동차생 과정이 있었겠죠. 저도 동차 과정이 있었고, 참고로 저희 때는 이 감버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5과목을 다 가져갑니다. 당연히 저도 5과목을 다 가져갔죠. 그래서 제가 동차, 저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럽지만 제 성적표가 카페 가면 나와 있는데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부끄러워서 제가 못 pu셨는데 저는 이제 동차 때 세법 한 과목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57점으로 세법이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됐는데 회계감사는 60.5점으로 붙었습니다. 자, 아슬아슬하게 붙었죠. 저도 당연히 초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회계감사라는 걸 이제 맞닥뜨렸는데 당연하게도 높은 점수를 못 받았고 4개월 만에 3, 4, 5, 6, 4달 만에 그런 점수를 맞았던 노하우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텐데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과목은 사실 뭐 다른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자, 저는 일단 무조건 주제별로 정리 노트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게 물론 시중에 다른 과목도 그렇고요. 직접 다른 정리 노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제가 그냥 따로 만들었어요. 저만의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써보는 거랑 내가 직접 이해하고 내가 노트를 만드는 거랑 그냥 읽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직접 쓰면서 나만의 노트를 단원별로 만들었어요. 단원별로 핵심 내용들을. 자,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이제 서브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제별 단원별로 정리를 하되 틀리거나 약한 포인트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보면 단원별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약한지 체크가 되고요. 만약에 여러 번 틀렸다 그럼 계속 그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게 막 점점 늘잖아요. 그럼 이 늘 때마다 리마인드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안 틀려요. 이런 식으로 저는 보완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반복인데요. 개념 노트를 점점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왜 업데이트를 해야 되냐? 여기 있는 오답 노트 내용을 업데이트된 걸 개념 노트에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개념 노트에 제가 틀렸던 부분을 해당 개념에다가 빨간색으로 쓰고 저는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개념 노트랑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선택 사항인데 저는 리셋을 많이 했습니다. 리셋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일정 주기마다 개념 노트 요거를 싹 다 갈아서 처음부터 그냥 다시 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쓰기 때문에 실력이 또 많이 늘었어요. 요건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버전 1으로 가시면 되고 저는 버전 1, 버전 2, 버전 3 점점 돼서 한 시험 한 2주 전, 3주 전에 마지막 버전으로 만들고 이걸로 시험장을 가져갔습니다. 시험장 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항상 시험장까지 항상 옆에 두고 틀릴 때마다 체크하고 시험장까지 요 체크를 하면 나의 그 빈 칸이 나의 구멍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중간에 여러분들 막 커피 먹다 쏟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주세요. 뭐 카메라로 찍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복사를 하든 그래야 나중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차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다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계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가 낮은 거 그리고 중문제를 모두 가져간다. 이렇게만 가져가도 제 생각에 50점 이상은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수를 줄여야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네, 실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정말 도전만 하겠다. 요 정도 수준만 가져가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맞출 수 있는 문제 다 맞추겠다. 예,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 자, 수업 방식입니다. 자, 일단 제 교재예요. 주교재가 이렇게 돼 있고 2025 버전이어야 돼요. 2024 안 됩니다. 2024 왜 안 되냐?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2024랑 대비를 좀 해보면 2024에 뭐가 추가가 됐냐면 일단 챕터 16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뭐냐? 올해 새로 들어왔죠. 데이터베이스라는 주제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챕터 16이 아예 새롭게 들어갔어요. 처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4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뭘 또 추가했냐? 제가 강화시킨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당연히 24년 기출 당연히 들어갔고요. 뭐도 들어갔냐? 외관법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하냐? 기업법 2를 조금 강화시켰어요. 이 1차 시험 이번에 보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기업법 2가 나왔잖아요. 자, 기업법 2는 결국 이 공인회계사법과 외관법, 회계감사의 범위와 거의 중첩이 됩니다. 자, 요게 1차 시험에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위주로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교재도 주 시험 범위는 회계감사 기준이지만 실제 시험에는 기업법 2 과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법 2를 공부하시면 회계감사에 조금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기업법 2 내용을 많이 강화시켰어요. 물론 기업법 2에 있는 내용을 다 실지 못합니다.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실었고요. 작년도 2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외관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잘 가르치지 않았던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업법 2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겠다. 요렇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화했기 때문에 반드시 2025 버전으로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제 교재가 기본 이론이랑 이제 최근 11년 기출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반 책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여기 이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교재는 4-4페이지일 텐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줄글로 쓴 것도 물론 있겠지만 웬만한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 놓고 기출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기본서일 수도 있지만 워크북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크북을 봐라, 워크북을 사라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기본서 자체가 요약 정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워크북은 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두껍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분철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예. 워크북 있긴 합니다. 사실 분들은 뭐 사셔도 되는데 굳이 안 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예상 시간은 지금 한 24회 정도 하루에 2회씩 진행이 되고요. 총 60시간 내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기본 개념을 정리를 쭉 할 거고요. 그 개념과 매칭되는 기출 문제를 그때그때 풀 겁니다. 그래서 최근 11 개념도 있고 그 전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2012년, 2013년 이런 문제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 강의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는 게 요건데 저희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 공개 특강에도 제가 해놨고 제 유튜브 있습니다. 이 망해가는 유튜브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제 망해가는 유튜브에 제가 요 공개 특강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출퇴근하실 때 아니면 자습하실 때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제가 해놨고 제가 최근에 지금 준비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0지의 오디오북입니다. 그 200제 내용을 쇼츠 아시죠? 쇼츠. 예, 쇼츠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AI 목소리로 하려고 제 이제 목소리를 했는데 AI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제 멋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직접 녹음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하는데 몇 개는 AI가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한 1번부터 한 50번까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쇼츠에 올렸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걸으면서 아니면은 자기 전에 저는 사실 요 쇼츠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이 뭐냐면 꿀잠 자는 회계감사예요. 네, 꿀잠 자는 회계감사. 자, 지금 꿀잠 자시면 안 되고요.
쇼츠입니다. 쇼츠. 그래서 자기 전에 들으면 잠이 잘 옵니다. 제가 일부러 목소리 되게 깔았어요. 왜? 잘 자라고. 예. 그래서 들어보시면 잘 주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시험에 가까울수록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는 잠이 잘 안 와요. 희한하게 이 불안감이 너무 많이 들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감정들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들으면 이게 강의는 전체 플로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게 요거예요. 요건 이제 하나하나 영상 하나당 1분 이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들으면서 하시면 되니까 잠이 잘 올 겁니다. 예, 잘 올 거예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동차 강의인데 유해 강의랑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이거는 간단하죠. 당연히 유해 강의는 모든 범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조금 외울 것도 엄청 많은데 동차 강의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들고 갈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유를 하자면 유해 강의가 100점을 위한 강의라고 하면 동차 강의는 90점을 위한 강의예요.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엽적인 부분 몇 개만 다르지 정말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카페에다가 뭐 각종 공지사항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OT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인데, 자, 요것도 하고 끝낼 거예요. 바로 안 끝납니다. 자, 보면은 제 기본서 이제 전체 목차입니다. 그래서 목차가 전체 4개 파트로 되어 있고요.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갈 텐데 이게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냐? 회계감사 전체 흐름이에요. 회계감사를 맨 처음에 하는 기초 시작부터 해서 감사 절차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그리고 기타 주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시간 순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원래는 목차를 되게 자세하게 놨거든요. 목차만 이제 24년 책 가져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목차만 30페이지가 넘었어요. 근데 올해도 그렇게 하려다가 책이 너무 두꺼워지는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목차를 되게 간소화시키고 옛날 목차가 어디냐? 제 카페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완전히 세부적인 목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OT는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자, 그래서 뭘 할 거냐? 회계감사 전체 플로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낯선 이제 회계감사이기 때문에 한번 저랑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큰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제 목차 챕터 1부터 챕터 16까지 어떤 식으로 플로우가 되어 있는지 회계감사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1강에 OT를 끊지 않고 찍은 이유는 뭐겠어요? 1강은 무료죠. 언제든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전체 흐름을 놓칠 때 여기 OT 강의를 들으면서 플로우를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전체 플로우 강의를 제가 그 유튜브 죽어가는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OT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둘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챕터를 1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자,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챕터 1은 뭐가 들어가겠어요? 기초 개념이 나오겠죠. 예, 기초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의 기초. 그래서 회계감사라는 게 뭔가? 그래서 회계감사 관련 내용 그리고 우리 직업이죠. 공인회계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게 챕터 1이고요. 자, 챕터 2입니다. 챕터 2는 제가 자격과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공인회계사만의 특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공인회계사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자격증 앞에 공인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따 가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공인회계사만의 특징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문 직종과 다르게 공인회계사만의 윤리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고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회계사로서 어떤 윤리 요걸 갖춰야 될지 자격.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격이고 이런 책임, 내가 공인회계사로서 어떤 책임이 있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챕터 2예요. 기업법 2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독립성이라는 거 요것도 여기 챕터 2에서 배울 겁니다. 자, 챕터 3로 가볼게요. 자, 챕터 3부터 회계감사가 시작되느냐? 아닙니다. 자, 챕터 3은 뭐냐? 회계감사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우리 실무적으로 당연히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일반적인 이 업무라면 계약 체결하고 일하면 되는데 이 회계감사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공공재적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요 계약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 기업법 2에서 배웠듯이 외감법. 제 기업법 2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챕터 3인데요. 이게 언제까지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언제까지 감사인은 회사에 감사 보고서를 줘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절차적인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 요게 챕터 3예요. 그래서 올해 요 부분을 조금 강화를 시켰죠. 요거 외감법 내용도 배울 거고 회계 감사 기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서에도 얘기를 해줘요. 기준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너네 함부로 계약 맺지 마. 회사 중에 이 재무제표를 상당히 이 가라로 만드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감사 계약을 애초에 맺지 마. 이런 식으로 기준서에 막 써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서에 있는 계약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플러스 알파입니다. 심지어 기준서에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감사 계약을 맺으려면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항목들이 있어요. 자, 필수적으로 들어갈 항목을 기준서에서 정해줍니다. 그걸 쓰는 거예요.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네. 됐죠? 자, 챕터 3입니다. 요게 계약을 맺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한다? 시작된 거예요. 자, 감사를 시작하느냐? 아닙니다. 자, 챕터 4부터 감사가 시작될 것 같지만 챕터 4는 뭐냐면 감사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익힐 거예요. 그래서 챕터 4랑 챕터 1이랑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 챕터 1은 정말 훑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챕터 4는 정말 내가 앞으로라고 하면 챕터 5부터 끝까지 사용될 개념들이 챕터 4에서 다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쭉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 개념들을 익혀야 여러분들이 챕터 5부터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4를 모르고 지나간다. 그러면 감사를 아예 못해요.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취미,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운동이 테니스인데 테니스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테니스 게임을 하려면 감사를 하려면 테니스 게임을 하려면 뭘 익혀야 되냐? 기본기를 익혀야 됩니다. 테니스 관련해서 기본 규칙들이 있고요. 테니스 각종 기술들, 뭐 포핸드, 백핸드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익혀야 테니스라는 게임을 할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그런 기본 개념을 익히고 각종 용어 이런 것들을 익힌 다음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챕터 4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챕터 5냐? 아닙니다. 자꾸 뜸들이죠. 네, 자꾸 뜸들입니다. 챕터 5도 시작이 아니에요. 자, 왜 시작이 아니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으로 좀 와보면 자, 이게 뭐냐? 여기가 X1년, 여기가 X2년이라고 칠게요. 12월 30일을 기준이고요. 자, 우리는 뭘 한다? X1년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한다라고 볼게요. 자, X1년 재무제표는 실무적으로 무조건 언제 나올 수밖에 없다. X2년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때 재무제표를 제출을 해요. 자, 이때가 언제냐? 기업법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주총회,
주총 6주 전입니다. 자, 요때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감사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물론 예외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1주 전이에요. 그래서 얘는 감사보고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회계감사 시즌, 요게 언제냐?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보고서를 낼 수 있는 시기, 요 사이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요때부터 요때까지 거의 매일매일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근데 되게 억울한 게 뭐냐면 요때부터 난 하고 싶어요. 요때부터 하고 싶어요. 요때가 언제예요? 계약입니다. 계약. 감사 계약을 아까 우리 챕터 3에서 요때 체결을 했거든요. 이때 엑셀령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실 나는 이때부터 좀 미리미리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재무제표라는 건 결국 요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때까지 쭉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라톤을 40km를 달려야 되는데 처음에 40km를 10시간 동안 달려야 돼요. 근데 10시간 동안 내가 그냥 처음부터 쭉쭉 걷다 보면 쉽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2시간 남기고 달려야 돼요. 8시간 동안 출발점에 있어야 됩니다. 억울하죠 좀. 예,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 재무제표라는 게 당장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나라고 하면 회계사는 감사인은 요때부터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때부터는 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 시기는 도대체 뭘 할 거냐? 자, 요게 바로 챕터 5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때까지의 내용은 요때까지 놀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놀았죠. 저희 때는 많이 놀았습니다. 저희 때는 저희 회사 앞에 이제 용산 아이파크몰이 있는데 거기 CGV도 있고 쇼핑할 거 먹을 거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았는데 지금은 못 놀아요. 지금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챕터 5부터 일들을 해야 돼요. 자, 챕터 5가 뭐냐?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기간 동안 감사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 계획하면 상당히 모호해요. 자, 감사에 있어서 계획은 뭐냐? 요거예요. 자, 올해 여기 A라는 회사 감사 나갈 건데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어떤 업무를 시켜야겠구나. 영어로 말하면 어사인이에요. 어사인. 배정을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업무를 투입해야겠다. 이게 계획입니다. 자, 근데 계획을 짜려면 뭐가 필요해요? 적어도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계획을 짜냐? 이거를 어려운 말로 위험평가라고 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위험평가가 뭐냐? 작년도 회사 재무제표를 봐요. 요때 아마 계약 맺을 때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에 각종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어떤 친구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어떤 친구는 위험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미수금이 있고 충당부채가 있어요. 성형, 미수금이랑 충당부채 뭐가 더 위험해요? 미수금이요? 충당부채가 더 위험합니다. 왜? 충당부채는 알 수 없거든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충당부채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떤 게 덜 위험한지 위험평가를 해서 어떻게 한다? 위험한 친구는 경력이 높은 회계사한테 충당부채를 시키고 위험하지 않은 건 우리 신입 회계사한테 맡겨야겠다. 그래서 흔히 뭐라고 하냐면 신입 회계사들, 우리 수습 회계사들은 이 잡계정이라고 해요. 미수금, 미지급금 약간 이런 좀 잡스러운 계정 과목이 있는데 그런 계정 과목을 보통 맡깁니다. 이런 걸 뭐 한다? 위험 평가를 하는데 위험 평가를 해서 이런 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이게 챕터 5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투입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한다? 위험 평가를 통해서 한다. 재무제표에 어떤 친구가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고 이걸 구분한 다음에 배정해서 업무를 해야겠구나. 이게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챕터 6이 계획이라는 거죠. 제가 위험 평가도 하겠습니다. 자,
챕터 6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챕터 6. 드디어 우리가 감사를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자, 왜? 또 시간이 남아요. 자, 계약을 보통 언제 체결하냐면 2월 달에 체결합니다. 그러면 2월부터 계획을 1년 동안 짜는 거는 너무하잖아요. 1년 동안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자, 뭐 해야 돼요? 시간이 남아요. 놀아야겠죠. 자, 놀 수 없습니다. 자, 요게 뭐냐? 요게 챕터 6입니다. 자, 챕터 6은 제가 조금 개념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회계라는 거, 특히 이제 재무회계 요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재무회계는 뭐였냐면 회계상 거래가 나오고요. 요런 회계상 거래가 뭘로 반영이 됩니까? 당연하겠지만 재무제표로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재무회계였어요. 자, 근데 기업법 2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이게 회계상 거래가 바로 재무제표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특정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올해 시험에 9월에 합격을 해서 마통을 만들었습니다. 자, 마통 만들고 차를 한 대 지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 동기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감느라고 오래 걸렸는데, 자, 차를 지릅니다. 자, 보통 차를 지를 때는 한 방에 질러야죠. 보통 이제 그 경차 사러 갔다가 이제 포르쉐 끌고 나오잖아요. 보통, 예, 그러잖아요. 보태보태병에 걸려서. 예. 자, 차를 사는데, 자, 아주 좋은 차, 외제차를 샀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딜러가 있습니다. 자, 딜러를 만나겠죠. 자, 딜러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딜러한테 계약을 맺어요. 자, 근데 딜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계약서는 쓰지만 요게 실제로 계약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해요. 왜 그러냐? 자, 상상해 볼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진짜 내가 여러분들이 회계사라서 이제 사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무일푼이에요. 아무 돈도 없는데 갑자기 롤스로이스 매장 가서 산다고 해요. 그럼 팔까요? 이 사람의 뭘 보겠어요? 능력이 있는지 보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요. 이 계약서가 어디로 가느냐? 신용평가하는 데로 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회계사네? 마통도 있네? 낼 수 있겠구나. 자,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그 다음에 물류팀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이 출고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요. 언제 출고가 되고 이런 일정들을 확인한 다음에 배를 싣고 쭉 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인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인도가 됐기 때문에 매출 회계처리를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우리 회계팀에서 최종적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재무제표가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건을 팔았고 회계 처리가 딱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실무적인 프로세스가 존재를 합니다. 요게 뭐라고 하냐? 영어로 우리 인터널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내부 통제라고 합니다. 자, 내부 통제랑 이런 단어도 똑같다라고 볼게요. 지금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똑같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 차이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다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거 아마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요 그림이 뭐냐? 요새도 이런 그림 있나요? 실제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함수예요, 함수. 자, x 값을 넣으면 여기가 y 값이 나오는데 여기가 fx죠. 자, 이게 함수인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내부 통제예요. 얘가 내부 통제고 얘는 뭐냐? 재무제표라는 거죠. 얘는 뭐냐? 회계상 거래죠. 자, 그래서 요 관계를 봤을 때 결국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를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분계생성기라고 합니다.
기계요, 기계. 분계를 생성하는 기계입니다. 자, 기계가 아주 잘 작동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재무제표도 잘 작동하겠죠. 공장이랑 똑같아요. 우리 전표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짜임새 있게 된다. 그러면 재무제표도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챕터 6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회사의 내부 통제, 즉 분계 생성기가 아주 잘 작동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시즌 때 너무 힘들어. 시즌 때 재무제표에 있는 거를 감사 보고서 시간이 몇 주밖에 없어요. 5주밖에 없습니다. 5주 동안 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게. 회사의 내부 통제가 잘 돼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요 내부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 자, 테스트를 왜 하냐? 내부 통제를 테스트하는데 내부 통제가 아주 잘 작동을 해요. 분계 생성 기계가 정말 잘 작동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해야 될 감사 절차를 여러분들은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챕터 6은 뭐냐? 회사의 이런 내부 통제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가 뭔지도 알아볼 거고요. 내부 통제 테스트하는 내용도 6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이게 6단원입니다. 자, 이게 요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이 내부 통제라는 건 언제 발생합니까? 매일매일 발생해요. 매일매일 돌아가요. 요 과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매일매일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든 언제 하든 다 상관이 없어요. 요때도 할 수 있고 요때도 할 수 있고 요때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못하죠. 요건 언제 한다? 나중에 합니다. 그런 내용을 6단원에 배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챕터 6은 회사의 내부 통제가 뭔지 보고 이 내부 통제에 대해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우리 감사를 할 때 이 감사를 좀 줄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챕터 6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 챕터 6을 내부 통제 그리고 내부 통제에 대한 테스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나올 때가 됐죠. 이제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챕터 7이 됐어요. 여기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재무제표 감사예요. 자, 재무제표 감사라고 하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모호할 수 있어서 뭐라고 하냐? 요 재무제표 내에서 계정 과목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우리 이제 어카운트가 이제 계정 과목의 영어죠. 어카운트가 있고 이렇게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계획하고 위험 평가 할 때 나왔던 내용들을 여기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실제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금일 때 누가 하고 예를 들어 제가 하고요. 뭐 유형자산은 뭐 김혜계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어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계정 과목 담당자를 딱 지정을 해둬요.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우리 회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챕터 7은 어떻게 배우겠다? 계정 과목별 우리 실증 절차라고 하는데 계정 과목별로 감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챕터 7. 자, 챕터 8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챕터 7에서 계정 과목별로 담당자들이 쭉 감사를 하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계정 과목이랑 상관없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FV PL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유형자산도 있고요. FV의 PL도 있는데 유형자산은 재평가명도 가능하고요. FV의 PL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유형자산이든 FV의 PL이든 결국 무슨 이슈가 있느냐? 평가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유형자산도 재평가 모형이면 평가해야 되고 FV의 PL도 평가해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8 같은 경우에는 계정 과목별이 아닌 요 특수한 주제별이에요. 자, 또 뭐가 있느냐? 특관자 거래. 특관자 거래는 특정 계정 과목이랑 상관이 없어요. 모든 계정 과목에서 다 발생합니다.
이런 특수한 주제들이 챕터 8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특정 항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랑 관련돼 있지만 재무제표 내에 특수한 주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챕터 8. 그래서 여기도 보면 챕터 7이랑 챕터 8이 같이 있어요. 결국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맞지만 얘는 계정 과목별, 얘는 특수한 주제별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결국 챕터 7, 8은 거의 같은 항목이지만 주제가 포커스 되는 부분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챕터 9로 갑니다. 자, 챕터 9는 뭐냐? 이거는 챕터 6부터 챕터 7, 챕터 8 다 관련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무를 해보시면 확 와닿는데 분계장 알죠? 분계장. 이 분계장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영어로 이제 저널이에요. 저널. 이게 약간 저널이 약간 일기 이런 것도 있듯이 매일매일 회사에 회계상 거래를 기록하는 표죠. 자, 분계장을 일반 회사들 분계장을 받아보면 거의 게임 용량입니다. 몇 기가. 엑셀 파일만 한 개로도 잘 안 돼요. 안 돌아갑니다. 자, 그런 분계 하나하나를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짧습니다. 아까 여기 보여드렸듯이 우리는 한 길어야 5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많은 분계장을 하나하나 뜯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샘플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챕터 6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내부 통제를 테스트할 때도 그렇고 계정 과목별도 마찬가지고 특정 항목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FB의 PL 금융자산이 있는데 FB의 PL 금융자산이 아마 500개 종류가 있어요. 다 볼 수가 없겠죠. 이 중에 일부만 샘플링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샘플링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가 등장한다? 우리 통계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표본 감사라고 합니다. 이게 챕터 9. 그래서 회계감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샘플을 선정하고 샘플을 몇 개만큼 선정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챕터 10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챕터 10. 원래대로라면 챕터 10은 뭐냐면 여기예요. 원래대로라면 적지 마세요. 괜히 적었네. 예, 챕터 10이 원래대로라면 여기거든요. 근데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조금 검토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 전에 몇 개는 조금 두드려 봐야 돼요. 자, 요 내용이 뭐냐? 얘가 챕터 10이에요. 그래서 챕터 10을 제가 뭐라고 할 거냐? 감사 절차의 마무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재무회계 때 배웠던 보고기간 후 사건 뭔지 아시죠? 우리 현금 흐름표 쪽에 나오는 되게 별로 잘 안 보는 그쪽 뒤쪽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무리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 챕터 11이 감사 보고서예요. 그래서 여기가 감사 보고서. 챕터 11이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감사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게 챕터 11. 자, 그래서 챕터 1부터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감사의 시작부터 기초부터 우리 감사인의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책임 그리고 감사계약 체결 그다음에 감사계약 체결 이후 기본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우리 감사 절차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5단원부터 시작돼서 결국 11장까지 오면 감사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사실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챕터 12부터는 뭐냐? 특수 주제예요. 자, 챕터 12는 뭐냐? 여기 있는 기본적인 감사는 다 우리 별도 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가 기준인데 챕터 12는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는 어떻게 감사를 할 거냐? 연결 재무제표는 조금 특수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자회사가 200개가 넘어요. 그 200개를 다 감사를 할 거냐, 아니면 뭐 이 중에 몇 개만 샘플링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챕터 12입니다. 특수한 주제죠. 자, 챕터 13. 자, 챕터 13은 어디로 갈 거냐? 여기로 갑니다. 자, 얘는 몇 년 전에 새로 등장한 개념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당연히 없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잠깐 여기 다시 오면 이 내부 통제, 분계 생성기가 아주 훌륭하게 돼 있으면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높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 너네 분계 생성기를 보는 거 좋아.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많이 본다라는 게 뭐냐? 이 분계 생성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써주는 거 어때? 분계 생성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별도로 보고서 쓰는 거예요. 자, 챕터 6이랑 뭔 차이예요? 챕터 6은 우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일부로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챕터 13은 뭐냐? 이 내부 회계, 요 내부 통제 자체로 감사 보고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가 별도의 절차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내부 통제 테스트는 재무제표 감사에서 생략해도 돼요. 생략해도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무조건 해야겠죠. 왜? 감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전체 재무제표 감사에서 주연 배우가 아니라 조연 배우예요. 조연 배우고 얘는 뭐예요? 13단원에서는 주연 배우가 됩니다. 왜? 이거 자체를 감사하고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되니까. 그게 13단원. 자, 챕터 14. 자, 챕터 14는 뭐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모두 회계감사인데 얘는 뭐냐? 검토입니다. 검토. 검토 이제 어디서 검토가 나왔냐?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 텐데 정부회계 기억나시죠? 정부회계 때 우리 지방회계. 자, 지방자치단체는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을 받아야 되죠. 재무제표에 대해서. 그게 바로 검토입니다. 그래서 감사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감사. 대충 하는 감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배울 건데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얘가 15년도에 나오고 23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번 나와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강의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챕터 14. 자, 챕터 15. 얘는 뭐냐? 얘는 작년도에 나온 거예요. 작년도에 새로 도입된 개념인데 이런 감사 과정을 쭉 보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회사는 진짜 중소기업이에요. 게다가 우리 회사는 주주랑 대표이사도 똑같고요. 가족회사입니다. 자, 이런 회사는 그러면 이거 너무 복잡하고요. 조금 간소화하면 안 될까요? 라고 나온 게 15. 그래서 이거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입니다. 얘도 짧아요. 제가 이거 강의를 직접 할지 뭐 특강으로 올지 모르겠는데 얘도 한 20분 안에 끝납니다. 왜? 여기까지 배운 거를 그냥 압축이에요. 여기까지 배운 것 중에 몇 개만 딱딱딱 설명드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아주 간단하게 끝나겠지만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대망의 마지막 챕터. 여기까지만 하면 회계감사가 정말 끝입니다. 자, 요것도 이번에 나온 거죠. 얘는 작년, 얘는 올해. 심지어 얘는 뭡니까? 올해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출제 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내었던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동차 강의의 차이가 뭐냐면 작년에는 복습 강의를 제가 복습을 여기서 우리 실강으로 했는데 복습을 없앨 거예요. 왜 없애냐?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해야 돼가지고 요것 때문에 복습 강의는 제가 영상으로 대체하고 얘를 할 겁니다. 얘도 생각보다 내용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낯설어요. IT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지막에 제가 할 겁니다. 자,
이러면은 대충 여러분들이 감은 잡힐 거예요. 아, 내가 배우는 회계감사가 챕터 1부터 챕터 16까지 있는데 이런 플로우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중간에 좀 이해가 안 간다, 내가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다, 어딜 보면 된다? OT 강의를 보시면 내용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계감사 전체 흐름을 쭉 잡아가시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흐름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요걸 한번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제가 이거 나중에 수업하면서 계속 그려드릴 겁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큰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 이 폴더 안에 작은 폴더들이 쭉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배우면 여러분들이 회계감사를 조금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많아 보일 수도 있고 뭐 만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합니다. 가능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조금 어려운 단어는 있긴 한데 그런 단어는 제가 빠르게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동차 강의의 특성에 맞게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겠습니다.